드디어 이제 마지막 단원이지. 그지? 마지막 단원 첫 번째 내용인데 이 파동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현대물리까지 짧게 넘어가는데 뭐 미리 얘기하지만 현대물리는 기억해야 돼.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대학생 때 공부를 해도 아무리 공부해도 완전해지진 않더라고. 이거 철학도 아니고 진짜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사람도 잘 없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 딱 뭐다라고 하고 그 설명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외워야 돼. 알겠지? 그리고 안 나올 수도 있어. 맨 마지막에 있어서. 그건 이제 상황 파악을 좀 해야 돼. 오케이? 그거는 좀 유보를 했다가 나온다 결정되면 할 거야. 알겠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아직 남았어요. 한 3주 정도 지나야지 그런 게 비슷한 게 나옵니다. 자, 보고. 그래서 파동에 대한, 파동 되게 중요한 거야. 어떻게 보면. 물리에서. 왜냐하면 에너지 전달하는 방법 중에서, 빛만 아니야. 빛, 소리, 물결, 그지? 이건 다 파동으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거든. 오케이. 그래서 파동이 따로 독립적으로 이제 뭐 물리학에서 이제 파동학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고 보면 되겠지, 그지? 일단은 그 파동의 성질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파동의 성질.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중첩 현상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중첩. 이 중첩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실제로 실험을 할 수 있어.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두 파동의 매질이 한 점에서 만나 서로 겹치는 현상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림 보면 알아. 그림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물결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줄 있잖아, 그지? 줄 가지고 이렇게 탁 치면 요 파동 하나가 만들어서 쫙 가거든. 뭔지 알겠지? 착 치면, 그지? 요런 걸 뭐라고 하냐면 펄스파라고 해. 펄스. 요 한번 딱 띠 이렇게 하는 게 펄스야. 그래서 하나만 간다 해서 펄스파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 펄스파를 아니 이렇게 치는 거하고 이렇게 치는 거 다를 수 있잖아, 그지? 이렇게 쳤을 때 위로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반대로 치면 밑으로 내려가서 쫙 갈 수 있겠지, 그지? 양쪽으로 위로 올라온 거, 밑으로 내려간 거 이렇게 해서 쫙 진행이 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위쪽이 일로 이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 정말 신기해. 똑같은 그 파장의 길이를 갖고 있으면 언젠가 갑자기 싹 없어져. 더 신기한 게 뭔지 아니? 싹 없어지고 다시 나타나.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이렇게 쭉 가는 거고 얘는 이쪽으로 쭉 오는 건데, 오케이? 이 가다가 이렇게 서로 만나면 어떻게 돼? 이 줄이 매질이잖아. 이게 줄이라고 하면 줄이 매질인데 매질의 에너지는 저장돼 있어. 에너지만큼 표현돼야 되는데 요쪽으로 플러스 알파, 요쪽으로 마이너스 알파면 합해서 0이지, 그지? 근데 에너지가 없어진 게 아니야.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그대로 있는 거야. 현상적으로는 0이지, 위치가. 그러니까 이게 다시 분리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복원되는 거지. 무슨 말이야? 파동의 기본적인 특징이야, 이게. 그래서 뭐 용수철이라 해도 되고 실이라고 해도 끈이라고 해도 되는데 뭐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고 요렇게 겹쳤을 때 이걸 뭐라고 한다? 중첩, 오버래핑 된 거야. 됐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파동의 특징. 이거 물결파로도 해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누구든 이렇게 나타난다. 소리, 빛 다 나타납니다. 이거 중첩이라고 하는 거 다 나타납니다. 끈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 다음 중첩 원리는 아까 내가 조금 얘기한 건데 겹쳐질 때 만드는 파동의 변이가 각 파동의 변이 합과 같아서 이제 0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이게 높이가 7이고 요거 5면 어떻게 돼? 합하면 요쪽으로 2만큼 남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이거 근본적인 원리는 아니야.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파동을 만드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지. 내가 팍 치려고 하면 에너지 줬잖아, 이렇게. 예, 에너지 주면 에너지가 전달되는 게 매질과 매질 사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게 실제로는 이 모양을 만들어내는 이 펄스파를 만들어내는 에너지인데, 아까 내가 무슨 얘기했어? 그러니까 중첩돼서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이쪽으로 가는 에너지는 지금 있는 거야. 에너지 합이 0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방향성이 다른 거지? 근데 이게 다시 진행되면 그 방향성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지. 알겠지? 이게 중첩의 원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합성파의 변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하던 7, 5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합성됐다, 중첩됐다는 뜻이거든, 합성파는. 그래서 최대 변이인 Y1, Y2짜리가 이제 겹쳐진다. 합성파가 만들어져 중첩이 됐어. 그러면 결국은 얘 둘이 만나서 최대 변이는 뭐다? 두 개의 합이다, 이 뜻이지. 맞지? 그래서 이때는 제일 높을 때는 Y1 더하기 Y2까지 올라간다 라는 거야.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 얘기하고, 파동이 독립성이라는 말이 나오지. 이게 뭐니? 중첩됐다가도 다시 자기 자리 돌아가잖아. 그지? 그게 독립성 얘기하는 거야. 중첩이 끝나면 다른 파동으로부터 아무런 영향 안 받는다고. 그 모양이 변형되려고 하는 에너지는 소실되지 않는다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래의 파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오케이? 넘어가고, 중첩과 독립성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간섭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것도 중첩이야. 중첩인데 좀 더 일반화된 원리를 얘기하려고 할 거야. 보자고. 두 파동이 중첩될 때 합성파의 진폭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현상 자체, 종합적인 현상을 간섭 현상이라고 얘기해. 이 간섭 현상을 따로 배우는 이유는 결국 간섭으로 나타나는 어떤 예시들을 우리가 배울 거거든. 이따가 오늘 배울 거야. 오늘 나올 거야.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자, 간섭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 보강과 상쇄. 무슨 의미인지 아니? 보강은 뭐야? 보충 강의, 시험 직전 보강, 직보 이런 게 아니고, 보강은 여기에 여기를 더한다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좀 이따 나오는데 위상이라는 게 나오지. 위상이 영어로 페이지야. 페이지. P-H-A-S일 거야. 페이지. 위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파동이 있는데, 파동에서 뭐 이렇게 할까? 이 사인파지. 그지? 사인파지. 예를 들어서 이게 1이라고 하자. y 사인 세타라고 해서 1이라고 하자. 최고 높이가. 오케이? 이 높이가 y값이지. 한마디로. y값 2분의 1이라 하자. 됐지? 2분의 1이 되는 지점은 한 파동에서 뭐니? 두 개 있지. 그지? 맞지? 그러니까 위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파동이 멈춰 있는 지점이 0일 때야. 맞지? 0인 지점으로부터 이제 위치를 위상이라 한다. 이러면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위상이 같다 하면 안 되는 거야. 위상이라는 거는 이 변이값도 포함되는데 뭐도 포함되냐면 그 이후로 또는 그 이전에 어땠었는지 입장이 포함돼. 이 사람의 입장. 예를 들어서 두 명이 다 100만 원을 갖고 있어. 지금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지. 그지? 근데 너는 지금 1000만 원 있었는데 계속 써서 벌지를 못하고 100만 원 남은 입장이고, 이 친구는 개미같이 일해서 점점 돈이 많아지고 있는 어떤 100만 원 입장이야. 같니? 다르지? 이게 위상이야. 위상. 이게 위상이 다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지? 그 절대값은 같다라고 볼 수 있겠지. 100만 원 맞지? 값은 같아. 같지? 됐지? 변이는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변이는 같지만 위상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입장이 다르다고. 자, 봐. 이 지점하고 이제 여기 머리 굴려야 된다. 자, 이 사인파가 이쪽으로 진행한다고 하죠. 잘 생각해. 이쪽 진행할 때 이 점하고 이 점이 있는데,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가면 높이가 높아져, 낮아져? 낮아져. 이쪽으로 진행하면 좀 이따가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 점이 1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파동의 모양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면 여기 있던 점이 위로 올라가야 돼. 파동은 이 점이 진행하는 게 아니야. 매질 모양이 진행하는 거야. 점은 아래 위로만 움직이는 거야. 요것도 알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 점은 나중에 위로 올라갈 입장이지. 그지? 근데 이 점은 이렇게 내려왔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이 두 점, 이 위치에서 이 두 점은 위상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선이란 물질이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고. 보여지는 게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 점은 이리로 이동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던 점은 그대로 있네. 여기 있던 점은 이쪽으로 오겠지. 여기 있던 점은 이쪽으로 오겠지. 여기 있던 점은 이쪽으로 오겠지. 여기 있던 점은 이쪽으로 오고, 여기 있던 점은 이쪽으로 오고, 여기 있던 점은 이쪽으로 오겠지. 그러니까 물질은 매질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얘는 아래 위로 진동만 하는 거야. 진동만 하는데 고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보여지기로는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매질 입자는 수직으로만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횡파의 원리야. 이게 횡파의 원리. 어렵니? 아니 실제로 예를 들어서 잔잔한 호수에 내가 돌을 뽕 떨어뜨리면 이렇게 파동 만들어지잖아. 그지? 그러면 물 분자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야? 아니라고. 물 분자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이봐, 이런 게 사고력이야. 사고력. 봐봐. 물 분자는 그대로 이렇게 붙어 있어. 그지? 이렇게 돌을 떨어뜨리면 그럼 어떻게 돼? 돌 떨어진 쪽은 물 분자가 이렇게 돌 무게 때문에 밀려 내려가겠지.
그 물 분자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물 분자하고 물 분자 사이에는 상당히 강한 응집력이 있거든. 응집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동등한 동종의 두 분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을 응집력이라고 하는 거야. 응집력과 비교되는 힘이 있어. 그게 뭐냐면 부착력이라고 하는 거야. 부착력은 서로 다른 분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을 부착력이라고 해. 그래서 응집력은 코히어런스, 응집 현상을. 그다음에 부착력은 어드히어런스라고 해요. 어드는 붙는다는 뜻이야. 접도의 의미가. 코는 서로 같은 이런 뜻이거든. 코아퍼레이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됐지? 코워크 협업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거기 접도거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이 물 분자가 내려가니까 그 옆에 분자 딸려 내려가고 하겠지, 그지? 올라가면 얘 내려가다가 얘 또 올라가니까 또 딸려 올라오고 하겠지, 그지?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파동으로 보여지는 거야. 이 물 분자가 가는 게 아니고 물 분자는 진동하고 이 진동에 따라서 옆에 있는 게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한 분자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한 분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 볼게.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런 게 파동이라고. 쉽지가 않지. 근데 방금 내가 혼자 생각해서 납득해야 되는 건데, 그지? 교과서에 이런 설명 없거든. 납득해야 되는 건데 한번 시도를 해본 거야.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거에 비해서 이 표를 이해하는 건 어렵진 않아. 보강과 상쇄라고 하는 거는 합해지는 거, 그 다음에 그 아래 위쪽으로 그 변이가 다르면 이건 더해보면 0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지? 없어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걸 상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서로 만나면 훅 이렇게 커지다가 다시 독립성에 의해서 분리될 거고, 이렇게 만나면 아까 본 거지, 그지? 싹 없어졌다가 독립성에 의해서 또 분리가 되겠지. 오케이? 상쇄 간섭과 보강 간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위상 알겠니? 위상 쉬운 말 아니야, 이거 위상. 그 다음에 이제 빛으로 가서 이제 간섭을 직접적으로 바로 배우는 거야. 사실은 너네가 뭐 좋아할 필요도 싫어할 필요도 없는데 내가 배웠을 때보다 훨씬 간단하게 나와 있어 지금. 그래서 내가 설명할 건 되게 많은데 나도 참고 줄여야 돼. 오케이? 그리고 이제 딱 나온 것에 대해서만 설명해 보자면, 빛의 간섭인데 빛도 파동이거든. 빛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전자기파, 전기자기파 파동이야. 오케이? 전기와 자기의 일종의 협업으로 생긴 파동이야, 빛이. 오케이? 그런데 이 빛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는 횡파야. 이렇게 가는 게 횡파야. 그리고 울렁울렁 이렇게 가는 게 종파라고 해요. 종파는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이런 거 있지. 이거 뭐니? 촥촥 하는 갖고 노는 거 있잖아, 그지? 그걸 한번 탕 치면 웅웅웅 하면서 이게 막 이 사슬이 밀도가 높은 데하고 그 밀도가 낮은 데하고 서로 계속 위치가 바뀌면서 이렇게 울렁울렁하게 보이거든. 이게 종파야, 종파. 어떻게 구분하냐면 방향하고 진동하는 방향이 수직이면 횡파라고 하고,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하고 진동하는 방향이 이건 뭐니? 나란하지, 그지? 이러면 종파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안 나오지만 알고는 있어라. 알겠지? 이렇게 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건 횡파야, 횡파. 오케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빛이 대표적인 횡파야. 그 대표적인 종파는 뭐게? 소리입니다, 소리. 소리는 종파입니다. 오케이? 근데 소리는 이제 울렁울렁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어드럼이 뭐지? 다른 말로? 고막. 그지? 고막을 퉁퉁퉁 치는 거야. 치는 걸로 이제 인지할 수 있는 거야, 소리를. 지금 내 목소리가 다 종파로 고막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쳤지? 느껴졌지, 그지? 그런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종파로는 그걸 구분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고막이 이렇게 평면으로 있는 거야. 종파 때리라고. 횡파였으면 이렇게 있었을 거야. 이렇게 때리라고. 이렇게 오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빛이 파동이라는 거, 횡파라는 걸 내가 설명한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간섭 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예시. 그러니까 좀 영구적, 실험적 예시를 보여주고 있어. 좀 있으면 실용적 예시가 나올 거야. 오케이?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빛의 간섭 현상을
의한 빛의 간섭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슬릿이 뭔지 먼저 얘기해 볼게. 일단 대표적으로 여기에 이 슬릿에 이 S1, S2가 뭐냐면 이 얇은 까만 셀로판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에 칼로 살짝 끌고 넣나. 그럼 여기만 살짝 빛이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얘하고 얘 정확하게 딱 반 나누고 수직으로 쫙 가서 여기에 광원이 있으면 돼. 광원. 그러니까 전구 같은 게 있으면 된다고. 그럼 봐봐. 이게 약속이 돼 있다면 우리가 뭘 보장할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하고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가 같다라는 걸 보장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거리가 같아야 돼. 왜? 거리가 같아야지 여기서 같은 시간 나온 애가 같이 이렇게 진동해서 여기 이 틈 슬릿에 갔을 때 같은 위상으로 도달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같은 위상으로 도달하는 걸 보장해야 돼. 왜냐하면 결국 간섭 현상은 위상이 같은지 다른지에 대해서 같으면 보강이 되고 반대가 돼 있으면 상쇄가 될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런 거라서. 자, 이런 상태야. 이 빛이 가서 같은 지점에서 같은 모양으로 시작하는 거야. 위상이 같으니까. 지금 이렇게 시작했지? 이렇게 시작했지. 맞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작했으면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시작하면 이렇게 시작했을 거야. 똑같은 위상으로 시작했을 거라고. 됐지? 이 틈을 통과했을 때 위상이 같게 움직인다는 뜻이야.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등변의 수직점에 광원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한 거야, 내가. 됐지? 이 상태에서 보강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일단 확실하게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부터 또 이등변의 수직거리에 있는 이 스크린인데 스크린 뭔지 알지? 이런 거 스크린, 그지? 여기에 그 투명한 플라스틱 판을 뭐라고 하지? 아크릴판? 아크릴판에 이제 까만 셀로판지 넣고 탁탁 이렇게 슬립 만들고 광원 주면 이렇게 가서 이 빛이 이렇게 틈으로 약한 빛이 있겠지, 그지? 이게 여기에 빛이 도달해요. 도달하면 이제 우리 이 스크린에서 빛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이제. 근데 되게 신기하다. 이게 보강 또는 상쇄 간섭 현상 때문에 그냥 빛이 쫙 이렇게 직선으로 보이는 게 아니야. 이게 신기하게 보이거든.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같은 수직 이등분 거리에 있는 이 점은 어떻게 되냐면 이 빛하고 이 빛이 서로 보강이 돼요. 도와준다고. 그래서 밝게 보인다고. 근데 웃긴 게 여기서 여기가 다 보강된다고 하자. 잘 봐. 이해해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슬릿에서 여기까지 거리하고 이 슬릿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얘는 이 밑에 있는 그 빛은 점점 길어져. 얘는 점점 줄어들지, 그지? 그러면 여기에 도달할 때 위상이 달라지는 거야. 딱 대칭되면 위상이 같았겠지. 근데 요건 조금 줄고 요 좀 더 길어지면 위상이 아예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얘는 요쪽인데 얘는 요쪽이 될 수도 있다고. 도착할 때. 그러면 그 위치는 그 어떤 경우에도 완전히 깜깜하게 어둡게 보이는 거야. 빛이 도달하는데도 어둡게 보인다고. 와우, 신기하지 않니? 양쪽에서 빛이 도달하는데 아예 안 보여, 빛이. 상쇄돼서. 에너지 상쇄돼서. 그럼 어떻게 보일 거냐?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잘 생각하자. 머리 굴려야 돼. 처음에는 원래는 같았어, 그지? 길이가, 그지? 그래서 보강이야. 좀 가다 보면 어둡다는 건 뭐냐? 첫 번째 어두운 지점이 뭐겠니? 얘는 짧아지고 얘는 늘어나다가 보니까 처음으로 반파장 길이가 차이가 난 거야. 반파장 길이가 뭐니? 반파장 길이, 한 파장 이어서부터 이까지 길이거든? 근데 반파장은 요거 길이 차이 난 거야. 그러면 어떤 애가 요렇게 도달했다 하자. 그러면 반파장 길이가 차이 났다면 그 반대쪽에는 요렇게 도달하는 거야, 요렇게. 이게 반파장 길이 차이야. 그럼 어떻게 돼? 없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중심으로부터 어두운 무늬의 반파장 길이 차이 나. 또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밝은 무늬 나오지. 한 파장 길이 차이 나는 거야. 또 요번에는 뭐니? 2분의 3파장 길이 차이 나지. 그지? 그냥 파장이 있으면 반파장이 2분의 1파장이잖아. 그지? 첫 번째 어두운 게 2분의 1파장, 그 다음 어두운 게 2분의 3파장, 2분의 5파장, 2분의 홀수 파장은 어둡겠네. 차이가 갈수록. 그러면 그 어떻게 2분의 짝수 파장은 밝겠네. 그지? 어우씨, 우리 지금
규칙을 만들었네. 그지? 그렇게 무늬가 얼렁얼렁한 거야. 밝았다가 어두워졌다가 밝았다가 어두워졌다. 이런 식으로 펼쳐진다고, 이게.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이게 보강과 상세 간섭의 가장 핵심적인 거고, 그래서 방금 내 말로 다 설명했잖아. 이해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쪽 길이 이쪽 길이 이쪽 길이 이쪽 길이를 비교했을 때 이쪽 길이 이쪽 길이 이 차이의 절대값,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이쪽일 때 플러스면 이쪽 마이너스겠지, 그지? 절대값이 뭐라고? 반파장에 뭐라고 돼 있어? 짝수배야, 짝수배. 2m 짝수배. 그러니까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차이 나면 위상이 똑같다고. 보강이야. 근데 요거는 반파장의 반파장의 홀수배, 맞지? 2m 더하기 1은 m이 자연수면 무조건 홀수지, 그지? 맞지? m은 자연수가 아닙니다. m은 0 또는 자연수, 0을 포함한. 왜? 0 들어갈 수 있어야지 2분의 람다, 2분의 파장이 되지, 그지? 반파장이 될 수 있잖아. 여기 0이 들어가야지 2분의 람다 파장이 되잖아. 그지? 반파장이 되잖아, 그지? 됐지? 그래서 0부터 자연수야. 이해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간섭 무늬라고 하지, 이걸. 간섭 무늬를 우리는 그 수학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간단하게 던져놨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계산 문제는 안 나온다. 오케이? 다행스럽게도 안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경로차라고 하는 게 지금 내가 반파장이 몇 배 이렇게 얘기한 경로차야. 오케이? 0의 간섭 실험. 이 젊은 사람이 실험했다는 뜻이 아니야. 정확하게 YOUNG거든. 이 사람 이름이야. 이름이 젊음 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학자가 있었대. 그래서 0이라는 사람이 이 빛의 간섭 실험에서는 거의 1등이야, 1등. 한 몇 명 이제 그 대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등인 사람이야, 이 사람. 간섭 실험, 19세기 초 영국에서 물리학자 영이 이중슬립, 요거네. 실험 수행하고 파동성의 기초에서 간섭을 해석하고 파장을 측정 이 수학적인 해석의 기초를 다 닦았다는 뜻이야. 그걸 내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한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재미없니? 괜찮아? 넘어갈게. 간섭문이 간격이라고 하는 게 나오네. 자, 아까 말했지만 밝고 어둡고 이쪽도 대칭으로, 그지? 밝고 어둡고 이중슬릿의 간섭은 그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간섭문의 간격이 어디에 의미가 있는지, 어떤 내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광원 파장이 길면 길수록 이중슬릿이 두 틈 사이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이중슬릿과 스크린 사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간섭 무늬가 간격이 커진대. 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일단은 모르겠지, 지금은. 일단 모르겠지.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오늘? 납득을 하고 가야지. 납득. 맞지? 익숙해지는 건 그 다음 문제야. 익숙해지는 건 오늘 저녁에도 복습하고 주중에도 한번 보고 해서 익숙해져야 돼. 납득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광원의 파장이 길다라고 하는 건 파장 자체가 한 파장 요렇게 되면 아까 말했잖아. 여기서부터 반파장, 그지? 그 다음에 2분의 3파장 이렇게 되지, 그지? 요렇게 가는 차이 자체가 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바뀌었을 때 파장이 짧은 놈은 이미 반파장의 차이야, 이게. 요만큼 이중슬릿에서 잘 받아들여야 돼, 이거. 이중슬릿 똑같은데 이런 파장이 있었대. 그래서 여기에서 요만큼만 반파장이라서 어두웠대, 그지? 지금 말하는 반파장이 뭔데? 요 파장 길이의 반이지, 그지? 맞지? 요만큼만 반파장이 됐어. 근데 파장이 이렇게 됐다고 치자. 그러면 요만큼 가봤자 반파장 아직 안 됐지? 안 어두워. 빛이 좀 있어. 그러면 파장이 길면 반파장이 좀 더 차이가 많이 나야지 반파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밝은데 어두운 데가 아까 짧은 파장이면 여기서 반파장이 됐는데 더 가야지 반파장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밝고 어둡고 밝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파장 길이 길면. 근데 짧으면 밝고 어둡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촘촘해지는 거야, 무늬가. 그 기준이 0의 이중슬릿 간섭 실험에서 반파장의 짝수배, 홀수배에서 밝고 어두워진다고 했잖아, 그지? 맞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딱 뭐니? 파장 길이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밝고 어두워지는데 파장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 밝고 어두워진 간격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세 번째부터 볼게. 거리가 멀면 멀수록 간섭 문이 간격이 커진다. 때리지 말고 일진처럼 때리지 마. 왜 때려? 거리가 멀면 멀수록. 자, 이중슬릿 있다. 같단 말이야, 그지? 근데 예를 들어 스크린 여기 있으면 요렇게 하고 요런 식으로 이제 문이 만들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 무늬가 거리가 멀다는 건 확대되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기 밝았는데 저기 밝은 거고, 여기 어두웠는데 요쪽으로 확대, 저기 어두운 거야. 그러면 여기는 요만큼 틈인데 여기는 이만큼 틈이 될 거 아니야, 확대되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슬릿과 거리가 여기면 요만큼 밝고 밝은 무늬가 그 다음 밝은 무늬가 틈이 이 정도면 확대된다고 하면 어떻게 돼? 여기도 이만큼 되겠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간격은 넓어진다. 맞지? 확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중 슬릿의 두 틈 사이 간격이 좁을수록이라고 했지, 그지? 요게 제일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 나는 지금 또다시 이해는 하긴 했어. 간격이 멀면 뭔가 하고, 한 요만큼 간격하고, 이런 거 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러면, 이렇게 중심을 갖다가 그 다음으로 가는데, 얘하고 얘의 길이 변화량이 커. 근데 아주 좁으면 얘하고 얘가 거의 합쳐지잖아. 그럼 좀 가도 길이 변화가 별로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반파장 변화가 되려면 더 많이 가야지 반파장이 되겠지, 그지? 좁으면, 근데 멀면 이만큼 하면 되는데, 좁으면 길이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옆으로 가도, 그지? 많이 가야지 반파장 길이가 차이 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이 슬릿이 틈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무늬가 더 확대돼 보이는 거야. 확대돼. 이해되니? 어려운 거야. 혼자 공부할 때 이걸 남이 설명 안 하면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개념이야. 아까 얘기했던 거. 상하진동만 있고, 상하진동에서 딸려가는 것 때문에 이게 우리는 이 파동이 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 이거 이해하는 것도 교과서에 써져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이거도 딱딱딱 하나씩 이유가 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을 거라고. 됐니? 이걸 납득해야 돼. 납득은 뭔지 알지? 외우는 게 아니야. 한번 그것 때문이구나 하면 다음엔 자기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유를 받아들이는 거야.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돼. 알겠지? 그렇게 돼야 된다. 이 세 가지 규칙 두 번, 세 번, 네 번 보라고. 그러면 설명할 수 있게 만들고, 또 놓칠 수 있어. 다시 물어봐. 알겠지? 그렇게 하시고요. 다시 물어봐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또 머리에서 망각하지 말고 부담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라고. 알겠지? 그러면 되고요. 그래서 표에 보면 이건 결과지. 그냥 결과만 나타내는 게 교과서에 다 있지, 그지? 파장이 길 때와 짧을 때 슬릿 간격이 0.1일 때, 2일 때 어때? 0.1일 때가 폭이 더 커? 그러네. 맞지? 폭이 더 크지? 다른 조건이 같다면 폭이 커지는 게 맞지, 그지? 그리고 파장이 짧을 때가 그 사이 틈이 뭐야? 더 짧다, 그지? 그지? 왜? 까먹었지? 파장이 짧으면 올라가면서 경로차는 그냥 파장 길이하고 상관없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로차는 같단 말이야. 여기하고 이슬 경로차 같지. 근데 파장이 짧으면 이 경로차 자체가 이미 반파장이 됐을 수 있는데, 파장이 길면 똑같은 경로차인데 반파장이 안 됐다고. 그러면 무늬가 생기면 안 되지, 그지? 조금 있다가 무늬 생겨야지. 다시 납득했니? 성민이 괜찮아?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켜져 있. 깜짝이야. 꺼져 있는 줄 알아. 켜져 있지. 이거 안 켜져 있으면 그 영상으로 주고 이렇게 수업 못해. 영상이 찍혀야 돼. 자, 그 다음 간섭 실험의 의의 볼게요. 이중 슬릿을 이용한 빛의 간섭 실험은 결국 뭐냐? 이런 간섭 현상이 일어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걸 한다는 거야. 이걸 빛이 이렇게 가는지 우리 알고 있니? 보고 있니? 안 보이지? 그지? 이렇게 파동이 아니고 빛이 야구공처럼 이렇게 전달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야구공 전달되면 그냥 야구공 두 개처럼 보여야지, 모든 지점에서. 그지? 이렇게 에너지 전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쇄도 되고 보강도 되는 거야.
상세와 보강이 어떤 위치에서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니? 파동성을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니, 입자성만 있다. 야구공을 입자지, 그지? 질량 갖고 있는 입자잖아. 입자성만 있으면 상세라는 개념이 없잖아. 안 그래? 같은 방향으로 가면 상세는 없지. 합치면 그냥 보강되는 거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입자에서는 상세는 뭐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부딪히면 상세는 될 수 있지. 그지? 맞지? 근데 지금 우리 파동은 뭐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부딪힌 게 아니지.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없어지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파동의 성질의 이런 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어떤 문의 또는 이제 상세 또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 이게 파동성을 증명하는 방법이야. 증명하는 방법. 오케이? 17세기부터 오랫동안 빛 본성을 두고 막 입자설과 파동성의 막 논쟁이 이루어졌는데, 영의 이중슬리 실험을 통해서 파동성이 정착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고 20세기 들어와서 입자성도 인정받은 거야. 그 20세기에 빛의 입자성, 빛의 입자성을 인정받기 시작했던 시작점? 초기에 실험이 뭐가 있냐면 광전효과라는 실험이 있어요. 빛을 금속이 때렸는데 그 전자가 튀어나와. 전자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거든. 그러면 빛이 때려서 입자가 튀어나왔다면 빛도 뭘로 봐야 되는 거야? 입자로 봐야지만 입자가 튀어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빛의 입자성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드 브로이라는 사람이 물질파 이론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한 거냐면,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도 공간에서 이동하면 파동의 성질을 띈다는 거지. 자, 이건 반대말이야. 지금 이해 못했을걸? 아까 광전 효과는 뭐니? 빛은 파동성이라는 걸 사람들이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야. 그지? 거기에서 파동성을 있는데 빛이 입자성도 나타내는구나를 알게 된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빛의 이중성이라고 얘기했어, 이거를. 됐니? 빛의 이중성. 파동성과 입자성. 그러니까 양립 불가능하게 보이던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을 둘 다 동시에 갖고 있으니까, 이거 뭐지? 아수라백작 같은 그런 거지. 낮과 밤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고 이런 거지, 그지? 그래서 듀얼 캐릭터를 갖고 있는 게 된 거야. 이제 파동이, 빛이 파동이 대표고. 재미없니? 괜찮아? 빛이 파동이 대표고. 그래서 파동은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걸 20세기 초반에 거의 입증을 해낸 거랑 마찬가지야. 아까 내가 뭐라고 했지? 드브로이의 무슨 파? 물질파. 이걸 뭐냐면 그 다음에 드브로이라는 물리학자가 그 관점을 반대로 이제 생각한 거야. 잠깐만. 파동이 입자성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입자도 파동성 갖고 있겠네. 그거 생각한 거야. 근데 맞더라고, 그게. 입자도 입자성과 파동성을 갖고 있고, 파동도 파동성과 입자성을 갖고 있다는 거야. 한마디로 파동은 에너지지, 입자는 질량체지. 그러니까 에너지와 질량체는 뭐다? 본질적으로 같다.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뭐니? 양자역학이야, 양자역학. 거기서부터 물리학을 공부한 일반인도 이해를 못하는 수준으로 가는 거야. 아주 고차원적인 학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옆에 있는 얇은 막에 의한 간섭은 뭐 생각하면 되냐면, 너네들이 봤을까? 그 비 오는 날 주유소 가면 비 웅덩이에 살짝 무지개 색깔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석유 같은 거 기름이지, 그지? 기름이 뭉쳐 있는 게 아니고 기름이 떨어지면 팍 퍼지거든. 한마디로 물 위에 기름이 아주 얇은 막으로 이렇게 펼쳐져, 그지? 이제 햇볕으로 불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냐면, 요 막 있지, 기름막 얇지? 얇은데 바로 반사되는 거하고, 여기 뚫고 들어가서 굴절돼서 다시 반사되는 거, 얘 둘 사이에 경로차가 생기는 거야. 파동이 경로차가 생기는 거야. 경로차가 생기면 요 바로 반사된 거하고 뚫고 들어갔다 다시 반사되는 거, 바로 반사되는 건 기름막 첫 번째 막에서 반사되는 거고, 뚫고 들어가는 거는 기름과 물 사이의 경계에서 반사되는 거야. 됐지? 요거 경로차가 생기면 우리 눈에 들어올 때 어떻게 돼? 이게 똑같은 지점을 보는데 요렇게 보면 울렁울렁한 거야.
빨주노초파는 뭐 이렇게 색깔이 나타나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위치에 따라서 경로차가 달라지지. 그지? 그러면 상세 보강이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거 생각하면 돼. 얇은 방향 가서 제일 쉬운 게 그게 아니었네. 이게 아니었네. 비누 거품 하면 이거 막 그지? 막 금색도 보이고 그지? 맞지? 빨주노초파 뭐 이렇게 보이잖아. 그지? 그게 얇은 막에 의한 간섭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예 다른 수준으로 올라갔지 너네.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 안 해봤을 거 아니야. 그지? 다른 수준이야 이거는. 빛이 파동이고 파동은 반사도 되고 굴절도 되고 보강 그러니까 뭐니 이게 합쳐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지? 합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조금 더 정리하자면 합쳐질 때 위상에 따라서 보강이 될 수도 있고 상쇄도 될 수 있어서 이런 무늬가 생긴다는 거야. 영의 이중슬리 실험도 무늬가 생겼지, 그지? 근데 얇은 막에 의한 간섭도 무늬가 생기지. 뭐 재밌는 거 많아요. 이 투명한 군대 이걸 뭐 반 밑으로 이렇게 잘라서 빛을 비추면 이게 막 이렇게 그 동그란 그 빛선이 막 생기고 뉴턴 링이라고 해요. 한번 검색해봐. 나올 거야. 그런 것도 학문적으로 이제 계산할 수 있어. 그 링 무늬의 간격이나 이런 걸 계산할 수 있거든.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쉬는 시간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지, 그지? 예시밖에 안 남았어요. 한번 쉬고 할게요. 잘 되고 있는 거지? 아우 다행이다. 간격 어떤 조건에서 뭐 펼쳐지는지 좁아지는지 어떤 원리인지 관섭이 뭔지 그걸 잘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나와라 아이고야 배터리가 없다. 이 큰일 났네. 빨리 해야지. 그냥 해버려야지. 뚜듯. 자, 봐. 빛 간섭 현상의 예시 해서 여기 나와. 비눗방울 아까 얘기했지? 기름막 얘기했지? 그지? 그 다음에 몰프 나비 공작색 깃털 이거 지금 내가 지금 미안해 따로 이제 준비를 못했는데 한번 검색해봐. 아우 신기해. 이거 모르프 나비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자기는 색깔이 없어. 흰색이야. 근데 얘들은 그 단위 입자들 있잖아, 그지? 입자들 때문에 빛이 계속 이렇게 간섭을 하게 밖으로 나올 때 간섭이 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야. 날라다니면서 다르게 보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걸 이제 의복이나 이런 데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 옷에도 연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옷에 색깔 물들고 이러지도 않는 옷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거 비슷한 원리라고 봐야 돼. 공작색. 오케이? 얘는 이제 일종의 이제 농대에 뭐가 있냐면 생체 재료 공학 전공이 있어요. 생체 재료 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홍합 그 돌에 바닥 돌에 붙어 있으면 떼기 힘들거든 엄청. 그지? 굴이나 홍합 맞지? 떼기 힘들지? 그거 본드보다 더 세. 그럼 그거 어떻게 하면 돼? 그 단백질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단백질을 응용하면 그 몸에 우리 몸이 유해하지 않으면서 그지? 되게 이제 친환경적인 접착제 만들 수 있지. 그런 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빛간섭을 활용한 예시로서 안경 렌즈 반사 반지막 코팅, 지폐의 색변환 있고 요 두 가지만 이제 보여주는 건데 결국은 다 뭐냐 하면 간섭이야. 간섭을 없애는 거, 간섭을 만드는 거, 뭐 이런 뜻이야. 오케이? 보면 렌즈에서 반사하는 빛이 상쇄 간섭을 하도록 없애는 게 뭔데 상쇄되게 해서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안 보이게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간섭을 하도록 렌즈에 반사 방지 코팅을 하면 투과하는 빛이 증가해서 시야가 밝아진다라고 돼 있어. 오케이? 투과하는 빛이 증가해서 시야가 밝아지게 한다. 그러니까 반사된다라고 하는 건 뭘 뜻하는 거니? 우리가 저 안경을 볼 때 밖에서 볼 때 이제 막 이렇게 그 반사돼서 무지개 색깔 보이고 하는 거야. 그지? 근데 요즘 안경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게 기본적으로 이제 장치가 돼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반사돼서 안 오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빛이 수광량, 빛을 받는 양이 더 많아지면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뜻이야. 그걸 어떻게 조절한다? 코팅으로 조절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런 얘기고. 알지? 이 띠 있는 거, 점점점 띠 있는 거.
지폐, 그지? 우리나라 지폐. 이 띠가 색깔이 정해져 있어? 아니지. 요렇게 이렇게 보면 달라지지, 그지? 요렇게 이렇게 본다는 게 뭐니? 경로차를 바꾼다는 거야. 이제 오늘부로 너네는 이제 알게 돼.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빛의 경로차가 바뀌는 거야. 빛이 와서 내 눈에 들어올 때까지의 이 각도를 바꾸면 경로차가 달라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게 보이게 되고, 이런 거는 복사하면 어떻게 돼? 안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 이제 위조 지폐를 하고 감별하기 위해서 이런 걸 더 적용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위조 지폐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돼? 참 애매한 거야. 위조 지폐는 이제 복사해서 절대 못 만드는 거야. 어떻게 만들어야 돼? 한국 조폐공사하고 똑같은 방법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뭐지? 그 찍어내는 판 있잖아, 그지? 그 판 자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 찍어내는 것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따로. 이제 다운된 거야. 배터리가 놀라지 마. 이게 마지막 페이지였어, 맞지? 마지막 내용이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 금속 이 코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간섭을 이용한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이론 마무리하고, 아까 말했지, 문제를 풀고 시작. 이제 별로 안 됐으니까.